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지돌이 단지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초보반도 아닌 기초반을 위한 영상인데요. 나는 정말 메이크업 모르겠다. 이 세상엔 화장품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나는 곤란하다. 누가 그냥 너는 그냥 이렇게 해 라고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메이크업 기초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이름도 없어요. 예쁜 색깔 써서 막 화려하게 예쁘게 하는 메이크업 아니고 정말 기초분들,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히 알려줄수록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먼저 해봐 하는 영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얼굴의 원래 생김새를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내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메이크업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기초 단계 먼저 들어갈 건데, 메이크업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고 얼굴에 무언가는 바르시잖아요. 기초 단계도 되게 제품들이 다양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어느 정도의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소화시켜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초 단계 스킨케어 제품들은 투명할수록 가벼운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제형부터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투명한 것, 그러니까 투명한 것에서 불투명할수록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점성, 물같이 흐를수록 가벼운 제품이에요. 물같이 흐를수록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두 가지의 투명한 스킨케어 제품이 있다. 근데 둘 다 투명해요. 그러면 물에 더 가깝게 흐르는 제형인 것, 점성이 없는 것 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투명하고 물 같다 못해 거의 물처럼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미스트를 먼저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제가 토너 제품을 미스트 공병에 덜어서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뿌려서 두드려주고, 물론 미스트도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좀 간소화시켜서 최대한 도구 쓰지 않고 스킬도 간단하게 간소화시켜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앰플을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투명한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미스트처럼 흐르는 거는 느리게 흐르죠. 이렇게 얼굴에 덜어서 미스트로 가볍게만 보습해준 거를 조금 더 촉촉하게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 이거는 이렇게 불투명하고 꾸덕하죠. 흐르지 않고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코팅해주듯이 사용해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 제품들은 정리하고 다음 단계, 좀 피부에 밀착이 된 걸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선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 선크림도 굉장히 제형이라든지 그런 마무리감이 좀 다양한데 아직 저희는 선크림에 대한 취향도 없으니까 너무 유분지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딱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베이스 피부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번에 쿠션을 사용할 건데요. 이 제품 사용해 줄게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쿠션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은 그 도구와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취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다른데 그거를 또 맞춰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파운데이션 제형과 퍼프가 최상의 조합으로 아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도구와의 조합에서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은 쿠션을 여기 들어있는 이런 퍼프에 이제 덜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스펀지 망에 액상 제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프에 묻히는데 한번 묻혀볼게요. 이건 제가 조금 새 건 아니고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묻혀보면 여기에 이렇게 묻은 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퍼프에 묻은 걸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묻혀서 바로 얼굴에 두드리시면 안 돼요. 이 퍼프에 지금 전체에 다 액이 묻지 않은 게 보이시죠? 근데 어디에 얼만큼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두드리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바르겠다라고 양 조절하기도 힘들고 얼룩덜룩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묻은 양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이만큼 묻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묻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아까 덜었던 요 망에서 찍은 다음에 살짝 긁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어서 양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뒷면, 플라스틱 뒷면에 이렇게 두드려서 양을 좀 덜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손등에다가 덜어서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를 한쪽 볼에만 사용할 거예요. 그냥 통통통통 찍어서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만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피부의 가장 두꺼운 부분, 이 볼에서 봤을 때 뺨이 제일 피부가 두껍거든요. 제일 두꺼운 부분에 먼저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찍히듯이 묻어놨죠? 그러면은 여기 퍼프에는 더 이상은 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은 걸로 이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데 꾹꾹 누르거나 팡팡 두드리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피부에 흡수시켜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컬러를 피부 위에 올려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꾹꾹 팡팡 두드리시는 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찍어준 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트린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촉촉촉촉 이렇게 가볍게 손에 힘을 빼고 피부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갈 수 있게 촉촉촉촉 두드려 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뺨의 제일 두꺼운 부분에 발랐고 그 다음에 앞에 뒤에로 펼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두껍게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는 것 같다 하시면은 아까 퍼프의 이 부분에만 묻었었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는 퍼프에는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퍼프를 이렇게 뒤집어 바꿔서 끼워가지고 묻어있는 부분 말고 안 묻어있는 부분으로 나머지를 두드려 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깨끗한 퍼프 부분으로 나머지를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밑에도 꼼꼼하게. 이 눈 밑에 바를 때는 이 퍼프의 손끝을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눌려지죠. 이 부분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잡은 부분으로 여기로 이렇게 눈밑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돼요. 피부 표현은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바르고 있구나, 어떻게 올리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피부 표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피부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확실히 더 차이가 나요. 예뻐요. 충분히 두드리는데 또 너무 퍼프에 빈 퍼프를 계속 두드리면 오히려 퍼프가 파운데이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만 그냥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밀착이 됐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찍어서 양을 한번 확인하시고 덜어서 이쪽에 뺨 쪽에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면서 퍼뜨려줄게요. 정말 가볍게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오늘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 꾹 눌러서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퍼프에 남았다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도 돼요. 볼만 바르기로 했지만 만약에 조금 잔여량이 남았다? 그러면 그냥 턱쪽까지 살짝. 순서를 정리하자면 볼, 이마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건데 그냥 남으면 살짝씩 퍼뜨려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양이 조금 남아서 눈두덩도 발라줄게요. 또 묻히고 덜어서 이마, 코까지 마무리 해줄게요. 이런 눈 옆에 굴곡진 부분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서 잘 발라주셔야 돼요. 눈썹도 살짝 제일 적은 양으로 털 있는 부분도 발라주시고 코도 이렇게 코 옆에는 살짝 이렇게 코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착. 그래서 모공 사이사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잘 두드려 주신 다음에 이 정도면 됐네? 싶은 후에도 한 바퀴만 더 돌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번 기초 반에서는 파우더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엔 쿠션도 뭐 매트한 쿠션, 글로우한 쿠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미 그 쿠션을 고르실 때 한번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해보시고 파우더는 따로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쉐딩. 쉐딩은 이런 큰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해줄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혀서 브러쉬에 묻은 걸 확인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형을 최대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쉐딩을 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쉐딩을 하자면 일단은 지금 약간은 좀 살짝 톤업이 되면서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쉐딩이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줌으로써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얼굴은 동그란 구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음영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만 음영을 주는 거예요. 얼굴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내 얼굴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할 거고 일단은 이렇게 딱딱딱 눌러주세요. 끝에. 그 크기는 그냥 이 브러쉬 폭이면 돼요. 이 브러쉬 폭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얼굴 끝선에서 이렇게 닿게 그래서 꾹꾹꾹 눌러주시고 턱 날도 여기 턱 날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헤어라인도 반대도 이렇게 눌렀으니까 이제 이 반대편을 여기 얼굴에 이렇게 묻혔으면 이제 가루가 얼굴에 다 묻었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톡톡톡 묻혀서 이번엔 쓸어줄 거예요. 약간 동글게. 근데 이렇게 쓸어줄 때 브러쉬가 막 이렇게 변형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꺾이거나 눌리면 안 되고 그냥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좁잖아요. 그래서 브러쉬가 다 들어가면 입까지 닿으니까 살짝 그냥 이 턱 날을 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브러쉬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브러쉬 크기만큼 왔다 갔다. 그 다음에는 코 쉐딩을 할 건데 이렇게 길고 힘없는 브러쉬, 좀 이렇게 훌렁훌렁하게 힘이 없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묻혀서 내 코 모양 그대로를 그냥 살짝 그림자만 주는 거예요. 여기 콧대라는 게 있죠. 콧대에 테두리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아, 내 콧대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내 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내 코 모양을 그대로 살려주듯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을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뭉개주세요. 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 그냥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 짚는 길이에 이렇게 잡아서 그냥 둥글둥글 이 선을 따라서 내가 아까 그렸던 선을 따라서 둥글둥글 여기 코끝까지도 아까 해줬으니까 테두리를 동글동글 거리면서 한 번씩 지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우선은 이렇게 좀 작은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을 면으로 틀을 잡아줄 거예요. 이런 연필로 막 세밀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섀도우로 먼저 색칠을 쭉 해주고 조금만 부족한 부분만 연필로 세밀하게 잡아줄 거예요. 눈썹 폭이랑 굉장히 비슷한 크기의 브러쉬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방금 썼던 쉐딩을 또 다 묻혀서 여기 안에를, 털 안에를 이렇게 색칠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뭐 막 모양 그릴 거 없어요. 그냥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색칠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좀 진해지게. 그러면 벌써 이쪽이랑 이쪽이랑 눈썹이 좀 완성된 느낌이 들죠? 여기도 그냥 따로 모양 잡을 거 없이 그냥 눈썹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앞쪽보다 여기 뒤쪽이 더 비어있기 때문에 묻은 걸 터치할 때 가장 먼저 뒤쪽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 뭐 눈썹이 워낙에 좀 끝에까지 잘 나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만 해도 완성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 펜슬 타입 브로우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선으로 그려질 수 있게 잡아주신 다음에 밑에를 먼저 일자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걸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일자로 연결. 여기 조금 하얗게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또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윗선을 정리, 윗선을 일자로.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살짝 빈약하죠? 이 눈썹 그리는 거는 살짝 보는 눈도 필요해요. 뭐 어디가 비었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보는 눈. 그 다음에 양쪽 대칭이 조금 달라요. 그것도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두껍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만 두껍게만 해줄게요. 그냥 몇 번만 이렇게 그려주면은 살짝 두꺼워진 느낌? 그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도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 섀도우는 아마 이미 취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취향 그대로 색감을 활용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걸 추천을 해드리자면 화장품을 굳이 사지 않고 섀도우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썼던 쉐딩을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썼던 쉐딩을 이 정도 크기의 섀도우 브러쉬면 좋아요. 이 쉐딩을 한 번 더 여기에 묻혀서 처음에 이렇게 눈을 감아보면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먼저 걷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쉐딩을 묻힌 브러쉬를 이렇게 눈두덩에 속눈썹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든 없으신 분들이든 상관없어요. 다시 이쪽을 이렇게 묻혔으면 이번엔 뒤집어서 이쪽. 그 다음에 요 아무것도 이제 안 묻어난 브러쉬겠죠? 요걸로 또 둥글둥글둥글 지나가주는 거예요. 아까 코 쉐딩 할 때처럼 둥글둥글둥글 지나가주세요. 이렇게. 그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붓이 막 이렇게 눌릴 정도로 꾹꾹 누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끝을 이용해서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여기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하고도 남은 양으로 눈 밑에도 살짝 지나가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아이라인도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는 펜슬 타입 사용할게요. 내 얼굴을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살짝 또렷하게만 잡아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눈매도 살짝만 비율에 맞게 살짝만 뒤로만 퍼뜨려줄 거예요. 눈꼬리를 그릴 때는 내 눈 모양을 보면 이 바로 딱 내 눈이 끝나는 이 끝에서 이어주는 것보다는 살짝 이 끝에서 하나 앞에 내 눈에서 하나 앞에부터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묻혔던 쉐딩 있죠? 그거를 좀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지금 그린 아이라인을 살짝 더 지나가 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위를 그냥 덮어준다고 생각하고
이 붓으로 약간 긁어주면서 너무 아이라인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이 이 쉐딩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겨요. 그냥 흐리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선이 너무 또렷하게도 아니고 뭔가 구분되지 않는 느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다시 한번 밑에 라인을 쓸어줄게요. 이건 아까보다 브러쉬가 작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좁은 영역에 발리게 돼요. 그 다음에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 같은 경우는 색감이 굉장히 얼굴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제품군이에요. 일단은 뭐 웜톤이든 쿨톤이든 어떤 분위기든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이 제품. 요거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집 밖은 위험해라는 컬러인데 이런 계열의 비슷한 컬러를 시도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일단은 한 면만 사용할게요. 양쪽 면이라고 치면 한 면만 사용하시고 이렇게 살짝 비비듯이 묻혀서 한 번씩 털어주시고 볼터치는 코 밑을 내려오지 않고 눈동자 앞으로 칠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다양한 변형 방법이 있죠? 이 범위를 칠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살짝 웃어보고 여기에 탁 찍어줍니다. 이 정도. 이쪽도 똑같은 걸로 더 묻히지 않아요?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 묻은 뒷면으로 뒤집어서 톡톡톡톡 퍼뜨려주세요. 여기도 안 묻은 뒷면으로 톡톡톡톡 퍼뜨려주세요. 그랬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묻혔던 부분을 뒤집어서 쿡쿡쿡쿡 눌러주시고 또 이쪽도 쿡쿡쿡쿡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묻은 면을 뒤집어서 쿡쿡쿡쿡 퍼뜨려주시고 이걸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러셔는 한쪽 면은 컬러를 묻히고 한쪽 면은 안 묻은 채로 두면서 번갈아 가면서 양 조절을 해준다. 그 다음에 립을 사용해줄게요. 립 제품의 컬러 또한 너무 다양하죠. 이것도 많이 발라보셔야 어울리는 컬러를 찾을 수 있고 또 이번에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비슷한 컬러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웜톤이나 쿨톤에 상관없이 사용하시기 괜찮을 거고 이런 제품은 입술에 바로 바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손으로 바르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손에 이렇게 묻혀서 이 정도 양이면 되거든요. 약간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물들어 나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입술에 그냥 한 중앙에 먼저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살짝 남죠? 이거를 윗입술에 그냥 입술 한 중앙에 바르시고 이제 남은 양으로 위아래를 다 펼쳐주시면 돼요. 음빠음빠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물만 들여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 입술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돼요. 여기 입술 구각이라고 하죠. 입꼬리 쪽에 그 각진 부분에 립스틱이 잘 안 발리면 말을 할 때 굉장히 미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 살짝 입을 벌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좀 세밀한 팁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이 제품 사용할 거고요. 마스카라를 바를 때는 거울은 밑에, 얼굴은 턱을 살짝 든 각도 그 각도에서 최대한 눈이 보이게끔 이렇게 각을 맞춰주시고 이마를 들어서 속눈썹을 보이게끔 이렇게 치켜 올려주신 다음에 이 마스카라 솔을 이렇게 대서 발라줍니다. 그냥 다른 스킬 필요 없이 빗질하시면 돼요. 뷰러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뷰러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불고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준비물은 이 나무대로 된 면봉이랑 이 라이터
이 면봉은 양쪽에 머리가 있잖아요. 이쪽에 한쪽을 좀 이렇게 머리만 똑 부러뜨려주세요. 그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켜서 이 대를 데워주시면 되는데 살짝 까맣게 되기 일보 직전까지 데워주신 다음에 한번 열기를 날려주고 내 손으로 살짝 짚어가면서 온도를 한번 체크해주세요. 다시 아까 그 각도로 거울을 보고 속눈썹을 쭉 다시 한번 쓸어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손으로 잡아서 열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묻은 마스카라 액도 정리가 되면서 살짝 자연스러운 커브도 생기기 때문에 뷰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메이크업은 끝이거든요. 제품도 정말 적게 사용하고 도구라든지 스킬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조금 더 또렷하고 정돈돼 보이게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